자, 수고하십니다. 자, 이제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제5편 주택법이고요. 책으로는 이제 209쪽을 펴시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그러니까 주택의 총론, 주택법 총론, 그 다음에 건설과 공급과 관리 규정이 있는데 관리는 9년 동안 시험, 그러니까 뭐 8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보 시험이 따로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제들이 새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보셨던 주택법의 상당 내용이 다른 법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또 없어진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법에 시험에 그러니까 출제되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내용은 줄어들었지만 이 남은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것들까지 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주택법 역시 핵심적인 내용을 잡고 계시면 되는 거지 저 깊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주 뭐 깊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효율적이지 않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총론요. 209쪽의 1장 총론 1번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예외적으로 50호 또는 5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시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먼저 해설을 보고 가시도록 하시죠. 해설 그러니까 먼저 동그라미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 경우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조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의 취지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따라서 재량 행위입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로 예외가 있는데 예외 단독주택 50채 이상 1, 2번이 있고 또 예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가 있는데 지금 원칙에 대한 규정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7번 보시면 그러니까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그러니까 28가지가 있죠. 28가지요.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 그러니까 3번 일종근린생활시설 해서 28번 장례식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주택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한 번에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그거를 한 번에 30채 이상 지을 때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집 짓기 한 땅 만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 번에 30만 이상이요. 자, 이걸 하려면 주택건설 허가라고 부르지 않고 뭘 받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대조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30만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요. 어느 곳에 그러니까 주택이 맞춤합니다. 사람 살고 있는 가구 수와 주택 수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집장사 와서 나는 만채를 짓겠다. 나는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고 만채 덜컥 짓게 하면은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 폭락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 주택법은 한 번에 30만 30채 이상입니다. 주택법에 건축허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건축허가 즉 몇 채 미만을 얘기하고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그러니까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49채까지도 건축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혜택 주는 2가지 가까이 경우가 있죠. 다시 해설 보시면 해설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원칙 4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예외 단독주택으로 다음 경우에는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번 공공택지에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뭐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무슨 타운하우스 그런 게 있는 거죠. 2번 그러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른 한옥이 저게 한옥이 맞네? 그게 아니고요. 한옥을 새로 50채 이상을 짓는다고요. 아주 뭐 특별한 일이죠. 두 번째 동그라미 예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어요. 그 중에서 단지형만, 괄호 원룸형은 이런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요. 워낙 작은 집 많이 짓고 벌방들 많이 지어서 이제 그러니까 공실률 50% 거의 뭐 폭탄이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원룸에 대한 혜택은 더 많이 주지는 않겠다고요. 그러면 단지형 주택으로 그러니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아니면 2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올라가시죠. 1번 문제예요. 50호 50채 이상 때 사학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완화 규정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 2번 한옥. 3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 4번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X형. 5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고요. 2번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시 여기도 그 해설, 또 여기 있는 이 해설 이거는 꼭 잡아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대한민국에 천차만별 별별 집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대한민국 사람을 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나는 그냥 오지간치 좋아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걸 어떻게 뭐 투표로 하든지 그 축구 경기장 한번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는 그 어느 중간대에 그 구분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난 몇 년도에 어느 해당 연도에 프로축구 그 경기장에 돈 내고 입장을 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는 구분할 수는 있겠죠. 또 아니면 뭐 무슨 뭐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구분,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좀 복잡하다고요. 근데 누구라도 아는 선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거죠. 또 다른 기준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1999년 12월 31일 밤까지 태어난 사람과 2000년 1월 1일 0시 뒤로 태어난 사람으로 딱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앞에서 뒤에 7에서도 뒤 7의 첫 자리가 1, 2, 3, 4가 있죠. 1, 2, 2000년 전, 3, 4, 2000년 뒤, 1, 3, 남자, 2, 4, 여자, 딱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집도 이건 이쁘고 또 기능이 좋고 여러 3베이고 4베이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딱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냥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분 중에 어느 하나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거죠. 그 차이고, 먼저 대한민국 모든 집을 뭐와 뭐로 나누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요. 민법에서는 단독소유, 구분소유가 되겠지만 그건 민법 얘기고, 공법에서는요.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101동 307호만 집이죠. 101동을 통째로 오고 가면서 주무시지는 않는다고요. 101동 307호만 집입니다. 일부잖아요. 건축물의 일부이죠. 통째로 다 씁니다. 이 통째로 다 그 집 식구들만 쓰는 전용 부분만 있으면 얘는 식구들이 쓰는 전용 부분뿐만이 아니라 옆집과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쪽 주택법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주택법에서는 이쪽 공동주택에 뭐만 포함되고요. 아연다만 포함이 됩니다. 기숙사는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 준주택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립 660초가 다세대 660 이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을 다시 다른 기준으로요. 재원, 그 집 짓는데 무슨 돈이 들어갔냐, 규모, 몇 제곱미터짜리냐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니까 국민주택과 그 비슷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비슷한 뭔가가 있는데, 비슷한 뭔가가 집채수가 많으면 이름이 있겠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입니다. 뭐 이름이 없어서 외울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먼저요, 우선 국민주택 등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건설 회사에게 저리로, 그러니까 국민주택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융자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걸 저리로 융자받는 대신 싸게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정부 정책이라고요. 써져 있는 거는 그런 주택도시 기금 지원받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옛날에 식구들이 많아서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기타는 공적 주차나 공적 자금이 지원된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기부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요,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집 샀을 때, 그러니까 무슨 통장 썼으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집을 두 번째 산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집 짓는데 무슨 돈 들어갔냐고요. 야, 콘크리트야, 무슨 돈 들어갔니?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장부에도 써져 있지 않은 거고 정부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로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2번 문제.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연립주택.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20 이하 X요. 7번요. 연다 5계층 4계층. 그러니까 4계층 이하인데 동당 660초가, 동당 주거면적 660 이하이죠. 연립은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X요. 기금 지원받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그건 맞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주택 구분한다. X요. 그건 틀렸죠.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되는 거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이 아닙니다. 또 공동주택이 아니라 모든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동그라미 3번.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의 구분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4번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은 복리시설이고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부대시설이다. 근데 4번도 틀렸는데요. 주택법에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규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여러 채를 짓게 되니까 주택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주택 단지에는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요, 여러 집이 살고 있는데 집만 지어놓고 살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복리시설이요, 옆집 식구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대시설,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려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항상 사람은 계시지만 관리사무소는 옆집 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사람은 계시지만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면 되고요? 관리부대면 됐죠. 관리부대입니다.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있듯이 관리부대가 있다고요.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다 말이요. 아무튼 그것들은 다 복리시설이고 관리사무소만 부대시설인 거죠.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복리시설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그러니까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준주택, 준차 중에 준중형이라는 게 있죠. 세금 매기 위해서 엔진 크기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준중형은 중형차예요? 소형이죠. 소형인데 티코보다는 좀 크다고요. 그래서 준중형, 중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지 중형이 아닌 거죠. 준주택이요. 주택이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는 것은 5번입니다. 자, 다음에요.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연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죠. 다가구 X. 동그라미 2번.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X형.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죠. 다음에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동당 연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맞죠? 연립주택 동당 주거면적 660 초과에 4계층 이하니까요. 그거는 그래야 된다. 그런 건 맞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구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X형.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기금 지원받은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5번. 민영주택은 등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X형. 그냥 민영주택은 구민택 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지었다. 여기서 누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민택 등도 대부분 중소민간 건설사들이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 되죠.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죠. 워낙 그동안 큰 평수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먼저 해설부터 보시죠. 해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해설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구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공동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그 해설의 첫째 줄이요. 300세대 미만 찌그만 집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 찌그만 집 많이 짓자 구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자체가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뭐가 있냐면 표를 바꾸서 그리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있습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자체가 공동주택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단지형에는 아파트는 없고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있고 그다음에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은 작은 평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한 칸의 공간이요. 단지형은 집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요. 자, 그런데 찌그만 집을 많이 짓자는 겁니다. 원룸은 처녀총각 아니면 신혼부부 잠깐 사는 것들을 이제 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여기 단지형에는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식구들이 같이 살고 초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 같이 떠올려 보자고요. 초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가 사는데 거기에요. 단지에 이러저러한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주차장도 없이 건물만 지금 양그 콘크리트만 빼곡히 들어차 있는 곳에서 거기서 아이들 니네들 생활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몇 채는 가능하지만 엄청 많이 지어서 5계층 이상이 뭐예요? 5계층 이상이라는 게 80층도 5계층 이상이죠. 5층도 5계층 이상이고 80층도 30층도 5계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서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콘크리트가만 집어넣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80층이요. 그러니까 방 한 칸짜리로 80층이요. 처녀총각들 80층 그 한 건물에 살고 있으면 좋겠네요. 경사났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힐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가득히 있으니까요. 아가씨 뭐 짐 들고 가는데 힘들어하니까 총각 옆에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게 되고 데이트도 하게 되고 좋은 일이죠. 여기는 문제 없어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콘크리트 덩어리에다가 놓고 생활할 수가 없다고요. 단지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연다. 그러니까 아파트 5계층 이상, 그다음에 연다 4계층 이하였죠. 그런데 이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원래 연립 다세대는 4계층 이하지만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5계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공동주택 면적 제한은 없는 거죠.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구민주택 규모니까 얼마 이하로 하라고요? 85 이하로 하라고요. 그런데 원룸형은 14에서 50 사이로 한다. 30제곱미터면 방 한 칸 더, 문 한 짝 더 달 수 있다. 구획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작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85 초과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죠. 그 두 번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그다음에 이쪽은 아예 아파트가 없고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니까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아예 도시형 50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예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뭐 응용 문제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비교하는 거였고요. 자, 문제를 보시죠. 4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맞죠?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도시적 수준의 주거수준을 갖추어 건설한다. X 그런 거 아니고요. 전철역 주변에 조그만 집 많은 집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구미주택 규모로 해야 된다. 맞죠? 찌그만 집 많은 집자.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허용되지만 단지형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초등학생, 중학생을 어떻게 콘크리트 덩어리다 놓고 생활하게 하겠어요. 동그라미 5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하나의 공간, 영어 시험도 볼까요? 지금 소련말도 바쁜데요. 하나의 공간, 영어로 뭐예요? 원룸이죠. 원룸입니다. 욕실에는 문 달고요. 보일러실 놔두면 귀뚤 거꾸로 타고 옆으로 타고 시끄럽잖아요. 거기다 문짝 달아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거죠. 5번 문제요. 도시형 생활주택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X 틀렸고요. 85제곱미터 이하죠.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준주택 X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닌 거고요. 2번 틀렸죠. 동그라미 3번 원룸형 주택은 건축법 완화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5층까지 할 수 있는 건 뭐만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만요. 4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맞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칸 더 나눌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없다. X요. 뭐냐면 이쪽은 지금 주차장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세대당 한 면, 여기는 좀 많이 복잡하고요. 경우가 다르고요. 원룸형은 예전에 그러니까 14집에 주차면 한 면 확보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바꿨습니다만 14집에 주차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70집 지었는데 다음에 5집 주차가 5대라고요. 그러면 65집은 계란 돌려서 정해진 65집은 차 팔고 들어와요. 다 그 건물 옆에다 주차하는 거죠. 그럼 옆에는 주차할 자는 좀 많나요? 옆도 쪼르륵 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들이라고요.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한 건물에다가 일반 주택과 얘를 섞어 지으면 그 앞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단지에다가는 문제 없어요. 이 동 구분해서 하면 되니까 단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한 건물에는 섞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예요.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준호 닭이 노가 있죠. 준호 닭이 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택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가 그동안 워낙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요. 그러니까 피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제 그러니까 녹차를 마시겠다 선언했습니다. 녹차를 마시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 내려갈지 모르지만 또 이제 카페인 수치는 높아지겠습니다만 아무튼 녹차를 마시겠다고요. 좋은 일이잖아요. 친구들이 닭이를 사줬습니다. 또 이 친구도 닭이, 저 친구도 닭이 몇 개 봤다가 이제 준호가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아, 닭이를 삶아 먹냐고 녹차를 사달라고 녹차를 이제 닭이 그만 닭이 노 선언을 했습니다. 준호 닭이 노가 있는 거죠. 준주택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제예요. 6번에 동그라미 1번 여관 연숙 없고요. 동그라미 2번 제2종 근린생활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맞네요. 있습니다. 3번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아동센터 없고요. 4번 유소스텔 없고요. 5번 학생보충주택 없죠. 그 다중생활시설이 아래 해설에 있듯이요. 예전 종전고시원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해설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준주택 준호 다기노가 있고, 두 번째 점 다중생활설 찌그만 다중생활설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설 용도에 해당하고, 큰 다중생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지문 자체가 아주 얄밉게 써져 있죠. 근데 워낙 뭐 준호 다기노 이걸 물어보는데 이것만 내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뻘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설,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설,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설을 지금 낸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맞죠? 동그라미 2번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자고요. 한번 보시죠.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사선 긋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인데 동그라미 2번 수도권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고요. 수도권이 아닌 경우도 85 이하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수도권에서는 85 이하다. 그러면 맞긴 하죠. 근데 또 이제 그만 아닌 곳은 그건 써져 있지는 않죠. 그냥 귀찮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지문은 아니고 그냥 귀찮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저 그러니까 괜히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지문이라고요. 동그라미 3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85초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파트가 없으니까요. 50초가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죠. 50초가. 근데 또 문제도 50제곱미터 초과라고 쓰면 좋을 걸. 그걸 또 85제곱미터 인 이렇게 해서 이거랑 헷갈리게 한 나쁜 지문입니다. 아무튼 3번. 그러니까 맞죠. 내용으로는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꿰야만 풀 수 있는 아주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곧 설명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4번 맞습니다. 설명을 곧 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없다 X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이죠. 전철역 앞에요. 전철역 앞에 누가 주차 차 갖고 다니면 처녀총각 차 갖고 전철역 앞에 건물에다가 자기 차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차 없더라도 그냥 나 편히 다닐란다. 이 집에서 그냥 편히 전철로 오고 가겠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한 동에다가 섞어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다시요. 7번 문제. 동그라미 1, 2, 3은 그냥 맞고요. 동그라미 4번은 설명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한 동에 섞어 지을 수 없다. 그 예외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5번 해설 보고 4번 이어가겠습니다. 해설이요. 해설. 동그라미 5번. 한 동에는 섞어 짓지 마라가 있었죠. 셋째 주점.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 동에 섞어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 밖의 주택이 뭐예요? 85초가요. 90제곱미터짜리 주택이요. 원룸형 주택 깔고 꼭대기층에 집주인 한 채 크게 얹어서 살겠다고요. 가능합니다. 2번 국토계획법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 90제곱미터짜리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고요. 상업지역에서는 아래 작은 집들, 그 다음에 큰 집들 같이 한 동에 섞어도 큰 지장이 없다. 거기서는 어차피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포기하고 시끄럽더라도 가까이, 전철역 가까이서 살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뭐 이제 이 표는 주택법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주택법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기타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혜택,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평수만 지어왔으니까 이제 찌그만 집 많이 짓자.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4가지 말고도요. 특히 이런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관련된 엄청난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짓게 된 거였죠. 주차면 예를 들어서고요. 그건 이제 별도 문제이고,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으로 보시면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그 옆 줄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둘째 줄이요. 주택법은 한 번에 30만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른쪽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한 번에 50세대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셋째 줄이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음에 원룸형 주택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는 연간 30세대 이상 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자재 쓰는지 안 쓰는지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게 감리자죠. 비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택법은 감리자를 관청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이요.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지으라고요. 그런 완화 규정에서 집장사 스스로 감리자를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집값 어느 선을 관청에서 정하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오른쪽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권에 어찌고저찌고 하는 곳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집값 마음대로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각각 특례 하나하나들도 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맞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달린 주차장, 복리시설에 속한다. X요. 주차장도 역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죠. 부대시설입니다. 복리시설 X요. 동그라미 3번, 주택단지에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대표적인 예로 단지 내 상가요.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두부 사러 가서 옆집 아줌마 만나시잖아요. 맞습니다. 4번,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연결시킨다. 간선시설 맞습니다. 이제 건설 쪽에서 따라오실 거고요. 5번,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맞죠? 관리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9번 문제요. 복리시설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복리시설 옆집이라고요. 또 뭐 이쪽 문제 주된 초점은 관리부대에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관리부대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에 입주자에 대한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 옆집 애기들이요. 복리시설에 속한다. 맞죠? 2번, 관리부대,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맞고요. 3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이죠. 500제곱미터 미만이든 이상이든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고요.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국민주택, 7번이요. 국민주택의 정의는 기금 지원받은 85 이하. 국민주택의 요건은 기금이 들어가야 된다. 85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 시골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서는 식구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 85 이하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거죠. 시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설의 괄호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시골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 총론을 보셨는데 아무튼 주택법은 기본순환 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주택법은 3번을 보고 나셔야 이제 읽어지는 거예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 또 주택법 뒤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이 다 바탕으로 깔려야 한 줄 한 줄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3번은 보셔야 한 줄 한 줄이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은 횟수에 달려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다 떠올라야만 그 내용을 다 떠올려야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횟수입니다. 횟수를 쌓아가셔야 되는 거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총론 보셨고 잠깐 쉬고 건설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